중간층이 흔들릴 만한 요소들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예요.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 지금 이제 따져볼 요소들이 아니 이런 일을 했단 말이야? 이런 판결이 나온단 말이야? 그냥 그렇죠. 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하나도 거론은 역사 문제부터 해가지고 뭐 다. 독도 뭐뭘 판결도 다, 마찬가지야. 다. 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인사 뭐 예. 다 중간이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그렇죠. 생각할 만. 왜냐하면 이건 다 상식적인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문제가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따져 보고자 해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볼 건데 일단 명품백 수수 사건에 있어서 이게 불기소 권고가 나왔잖아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여기에다 대고 부적절한 처신이 곧 범죄 혐의는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뭔가 마치 옹호하는 듯한 발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아니고 저는 이원석이라는 사람이 검찰 역사에 검찰총장 역사 중에 인사 중에 최악이다. 최악이다라는 평을 내리고 싶어요. 그 이번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 그 과정을 보면 만약 제가 논술 평가, 이 논술고사라고 네네. 본다면 하나의 논술심사위원으로서는 빵점짜리입니다. 빵점이다. 예, 왜냐하면 간단한 로직을 매우 복잡하게 서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제일 명확한 거는 명확해야 되잖아요. 네. A는 B고 B는 예. C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예. 왜 그래야 되는지. 근데 이거는 빙빙 돌아간 거예요. 그냥 아예 애시당초 이럴 정도까지는 그냥 검찰총장이 아니면 그냥 검찰의 결론을 내고 끝내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그냥 일종의 형식적으로 수사심의위원회 열어가지고 그 뭐랄까 그냥 요식행위 이게 전형적이죠. 요식행위로 간 거고. 그리고 이원석 총장의 발언도 제가 보기에는 참 개인적으로는 안 됐다 싶어요.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건 자기 뭐 인사권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총장 네네. 아니에요? 그 검찰총장 될 때 한동훈 법무장관 통해서 다 인사해놓고 그냥 검찰총장을 내려박고 예. 꽂은 거니까. 근데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 형사처벌은 네. 아니다. 근데 이것만해도 이 사람은 큰 결심을 하고 얘기한 거예요. 부적절하고 현명하지 못하고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규정한 거예요. 그래놓고 형사처벌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 법적 논리는 빠져나가는 이게 전형적인 우리나라 이 정치 검찰들의 행태를 또 여기서 반복되는 거죠. 아예 여기서 이런 사적이 뭐가 필요했어요? 수사심의위원회 내용을 존중하겠다. 그냥 끝나면 돼요. 네. 드라이하게 차라리 그렇게 하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논술평가위원이라면 예. 논술 심사는 이거 아주 빵점짜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이 수사어를 막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구질구질하게 보일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매우 비열하다. 네. 비굴한 모습이 어떠냐면 우리 기억날 겁니다. 갑자기 뭐 TF팀 구성한다고 한 거 다 쇼를 한 거예요. 지금 돌이켜 보면 결국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정무직 공무원 검찰총장은 어느 정도 정치적 어떤 상황에 중립을 유지해야 되겠지만 본인이 했던 기소라든지 불기소라든지가 나중에 다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이 사람이 했던 행동들을 보십시오. 뭐 7초 침묵하고 앉아 있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거예요. 이제껏 수사 TF팀 구성해서 김건희 여사 뭐 하겠다라고 한 것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는 중앙지검장한테 밀려가지고 출장 조사한 것도 본인도 모르고 있었던 거, 인사 다 배제된 거, 또 수사심의에만 한다고 쇼를 해가지고 결국 이런 결론을 낸 거 자체가 아주 비열하고 최악이다. 근데 이제 한편에 제가 그때도 이 말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원석이 했던 거는 어느 정도는 이런 거였다고 제가 그때 이렇게 주장했던 게 성렬 형님이잖아요. 예. 같이 일을 했으니까 형님 저 이렇게 하면 사인 이렇게 할 테니까 받아주겠어. 그러면 다 해서 됩니다. 이 사인을 보냈는데 윤석열 대통령 사인을 알고 빨았는데 뭔가 다른 데서 이거를 안 받지 않았거나 김건희 여사 측 같아요. 이원석이 그걸 극복을 못한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건 현실이라고 보면 미래를 좀 예측이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한동훈이거든요. 어... 똑같은 입장이에요. 두 사람은 동기동상이고요. 예. 나이 차는 꽤 납니다. 한동훈 예. 빨리 합격했기 때문에 한 4살, 5살 차이 나는데 동기동창이고 윤석열의 한 핵심 부하들입니다. 특수수사 하던 쫄병들이에요. 예. 이원석도 이런데 한동훈도 저는 그걸 못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를 맡고 뭘 하고 있지만 네. 이게 뭐 쇼다 뭐 약속대리는 저 그런 말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주 머리 숙이는 것밖에 안 보이거든 지금. 이원석의 길을 한동훈 대표도 걸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결국 검찰 선후배지간, 특수부 예. 선후배지간은 결국 답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마음이 좀 안타깝지만 예.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최재형 목사가 줄곧 요청을 네. 했던 게 수심이 열어 달라 이거였는데 이제 결국에는 최재형 목사가 신청한 검찰 수심위가 따로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중앙지검에서 네. 했던. 네. 그러면은 이게 결과가 뭐 좀 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냥 끝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냥 근데 이거 형식적으로 시간이 유식행위에 불과하다. 이원석은 의원 총장 13일 임기거든요. 네. 금요일까지 뭐 하고 막 그만둘 거로 지금 보이는데 그다음에 신무정 검찰총장이 막 될 것 예. 같은데 결론은 뭐 나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설사 뭐 다른 결론을 네. 권고를 한다 하더라도 검찰이 따를 뭐 그건 없습니다. 예전에 이재용 그 삼성전자 거를 기억을 좀 하실 거예요. 수사심의회 결과하고 다르게 기소를 막 해 난리를 쳤어요. 수사심의회를 해가지고 그때 수사심의 맞았던 것 같아요. 재판해 보니까 다 무죄 받았거든요. 1심, 2심은 지금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수사심의 권고 무시하고 기소를 해버렸어요. 했는데도 결과론적으로는 재판 가서는 뭐 개망신 당했습니다. 예. 다 무죄 당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기소한 사람이 이제 이복현, 수사 이복현. 한동훈 이런 사람이 했던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수심이 거 따를 이유는 사실 없어요. 예. 권고 효력이니까. 네네. 근데 이번에는 어떤 결론을 내든 간에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다. 그냥 결국 답정너. 답정너다. 저는 이렇게 답정너다. 봅니다. 예. 그 제가 이번에 요즘에 검찰의 행태를 쭉 보면 갑자기 그 토마스 아퀴나스 말이 표현. 또 어려운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 등장했습니다. 참 여기서 뭐냐면 토마스 아퀴나스. 구원을 받으려면 예. 원하는 것, 믿는 것, 그리고 해야 할 것을 알아야 돼요. 원하는 것, 믿는 것, 해야 할 것. 예. 예. 원하는 것도 있죠. 김건희 여사가 무죄를 받고 또 아무런 조사도 안 받고 잘 됐고 하고요. 네. 또 김건희 여사가 무죄고 죄가 없다고 믿고 싶을 수도 있죠. 그럼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못하기 때문에 검찰은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 검찰이 제가 보기에는 진짜 제가 그 얘기했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예. 운명을 같이 할 것 같다. 검찰 조직이. 예. 왜냐하면 이 물극필반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 달이 차면 기울듯이 지금 검찰 조직은 최초에 검찰총장 바로 그 현 직전 예. 그것도 그냥 물러난 지 한참 돼서 뭐 정치하다 그런 것도 아니고 검찰총장 출신의 직전 검찰총장 중에 대통령을 만들었고 초유의 검찰 출신들이 되고 네네. 정치권에 정부와 국회에 입각하는 뭐 검찰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잘했냐? 잘하면 검찰공화국이 오래 갈 수 있었는데 못할 거로 봤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그게 찬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정부의 몰락을 넘어서서 저는 검찰 조직이 함께 몰락하는. 그러니까 그나마 검찰 조직이 생명을 유지하려면 옛날과 같은 방식이라도 했었어야 돼. 옛날에는 야당 3선 의원 기소하면요 여당 3선도 기소해요. 찾아서. 네. 그렇게 일부러 형평성이라도 좀 맞추려는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했는데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당 대표 수사하면 여당의 그 정도 급에 되는 사람도 하나 어떻게든 해서 그게 검찰의 힘이거든요. 최소한 우리가 보기엔 너무 뻔하지만 나름대로 이 수사의 강도나 예. 방향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키는 척이라도 했어요. 근데 그리고 지금은 또 네. 한편으로는 죽어가는 아직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했었어요.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 비슷하게 비슷하게. 하는 척이라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껏. 뭐 100% 아니더라도 예. 국민적 의혹이 100이면 한 6, 70 예, 정도는 그래. 풀어주는 살권수잖아요. 거예요. 예. 했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과거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때도 가족 수사에서 다 당했죠. 감옥도 보내고 네. 그러나 대통령한테 가는 건 차단하잖아요. 네. 권력형 문제까지 가는 거는 이게 제가 보기엔 윤석열 정부가 그런 정치적 어떤 그 노련함도 없고 이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검찰은 크게 두 축이 있습니다. 예. 하나는 공안부고 하나는 특수부인데요. 네. 원래 우리나라 그 검찰의 핵심은 공안부였어요. 네, 옛날에는 예. 공안부가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 간 거죠. 그 대표적으로 비서실장했던 김기춘. 씨가 예. 이제 공안이고 황교안 그때는 씨. 예. 그렇죠. 황교안 총리도 공안이 우리나라 검찰을 쥐고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법조계 주변에서 공안 쪽은 나름 굉장히 정무적이라는 거예요. 특수부에 비해서. 그런 판단은 좀 됐었는데 네. 지금 특수부는 그런 것도 없다. 예. 뭐 누가 더 나쁜 놈이냐 이거는 뭐 비교하기 어려운데 누가 낫다 뭐 좋다 이런 얘기 아니라 공안부는 나름 공안부 검사들은
야 이거 우리 정무적으로 여기 하나 잡았으니까 이쪽 놈도 하나 잡아야지 뭐 이런 식의 했는데 특수부는 그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꽂힌 대로 하는 겁니다, 그냥. 이거 뭐 그 어쩔 수 없는 게 간첩 잡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공안은 간첩 잡는 거고 뭐 그 중에는 옳은 수사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잘못됐다 재심되는 경우가 많이 생겼었어요. 하면서 다 정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안들은 정치에 가까웠고 예전부터 특수부들은 경제나 대기업이나 대기업 잡으로 댕겼으니까 그렇죠. 사람을 잡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특수부는 좀 못했고 결국은 형사부 검사들이 대다수인데 네네. 그 사람들 눈에 띄지도 않고 양대축이잖아요. 특수나 공안이 계속 했었고 결국 검찰 조직을 망치고 있는 거. 제가 그런 봤을 거예요. 때는 지난번에 윤석열 뭐 검찰총장 시절 때 징계한다 그러고 추미애 장관 뭐 이랬을 때 그 이 프로세스에서 검찰들 집단 항명하고 난리를 쳤어요. 그때는 뭐 왜 난리 칠까 저는 이 생각이 들었는데 네. 지금 난리 쳐야 돼요. 그렇죠. 이제 애들 살려면 네. 지금은 아무도 말을 못 해요. 조용하죠. 예. 뭐 검사 이문정 검사가 메일 보내도 읽지도 않고 이문정밖에 그러니까요. 없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거는 해야 될 것을 했다면 검찰이 그나마 뭐 형식적이라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마지막 그래도 검찰 조직을 위해서 자기 혼자 좀 희생을 했다면 예. 뭐 이건 김건희 여사 수사 지시를 해놓고 지휘를 하고 네. 그리고 나갔으면 그나마 검찰이 조금 덜 망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아까 얘기하는 네. 그 한 토마스 번의 아퀴나스의. 한 번의 기회가 있었을 텐데 네. 그것마저 날렸기 때문에 저는 검찰의 이제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근데 누가 한 것도 아니에요.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아니에요. 민주당과 야권이 거대가 돼서 그 검찰을 탄압해서가 아니에요. 국민이 검찰을 신뢰하지 않고 국민이 더 이상 검찰에게 어떤 큰 권력을 줘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검찰의 목을 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 군사 세력 또 정보 뭐 국정원이나 뭐 중앙정보부 안기부. 그런 뭐 부서가 막 힘을 발휘해 가지고 했으면 오랫동안 검찰이 그 역할을 대신해 했었는데 이제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에 빠진 거고요. 뭐 특활비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래서 뭐 검찰은 이제는 뭐 이원석이 저러면서 끝났다고 저는 봅니다. 예. 네. 자, 누가 그럼- 믿겠습니까? 그러니까